추경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철수가 대형 폭로를 했습니다. 한동훈도 당사 결집을 지시했다. 이게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큰 게 뭐냐면은 한동훈의 주장은 계엄 당일에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모이게 하려고 내가 여러 번 텔레그램을 통해서 발신을 했다. 본인이 당시에 현역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한계 의원들을 통해서 텔레그램에 몇 번이나 국회로 오라고 했다. 하지만 추경호의 주장은 당사로 모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추경호의 주장과 번번이 충돌해서 국회에 생각보다 많은 의원들이 모이지 못했다. 이러한 류의 주장과 보도 때문에 추경호 의원이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구속될 뻔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이거 만약 구속되고 유죄가 나오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당사에 국회의원들을 모았다라는 게 확정 판결이 나면은 이 정당은 내란 정당으로 해산됩니다. 저 위험천만한 주장을 한동훈이 이때까지 해왔고 본인 책에서도 주장했는데 안철수의 주장은 다르다. 작년 겨울에 추경호 영장이 기각될 때도 당시 재판부가 뭐라 판단했냐면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근거들을 다 따져봤을 때 추경호가 일방적으로 당사로 다 모이라 라고 주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안철수의 주장도 당시에 한동훈도 당사에 결집 지시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동훈이 이때까지 프레임을 잡았던 게 뭐냐면은 나는 국회파, 추경호는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당사로 몰았지. 그러니까 나는 내란이랑 상관없단게 한동훈의 논리는 이거예요. 자기 혼자 살려고 대통령도 파멸시켜버리고 당도 내란 정당으로 해산될 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당시 추경호 의원 지금 시장이죠.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공작이다. 굴복하지 않겠다 싸웠거든요.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당시에도 12월부터 MBC가 프레임을 잡았던 게 뭐냐면은 23시 03분에 이때는 추경호 의원이 국회로 모여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10분 뒤에 중앙단사 3층으로 비상의원총회가 장소가 바뀌었다. 그래서 MBC의 논리는 가짜 보수들의 논리는 그다음에 좌파들의 논리는 추경호가 원래 국회로 모이자고 했다가 10분 만에 장소가 당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추경호가 막 내란에 동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계엄은 내란이 아니죠. 근데 저들의 논리대로 제가 전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TV조선 보도의 텔레그램을 재구성을 하고 기초 사실들을 다 조합해 봤을 때 팩트는 뭐냐면은 추경호 의원이 장소를 바꾼 이유는 많은 의원들이 국회로 가자 해서 갔다가 경찰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의원들이 못 들어갑니다 하면서 당사로 오거든요. 그러면서 추경호 의원이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렴치한 주장입니까 이게 지금. 안철수가 지금 재판에 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한 거예요.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공판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들에게 국회에 모이라고 했는데 추 시장이 무시하고 당사로 오러간 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책을 통해서 주장했던 건 나는 국회로 오라고 7번이나 얘기했는데 추경호와 부딪혀서 그게 안 됐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안철수가 증언하는 거죠. 사실 아닌데? 왜? 한동훈도 당사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는데 2024년 12월 4일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 전후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과연 추 시장이 고의로 계엄 해제를 방해했는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안철수는 여기에 참석해서 저는 국회로 진입을 시도했는데 경찰이 막아서 들어가지 못했다. 안철수도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고요. 다른 의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추경호 의원이 의도적으로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당시 의원들이 국회로 가자 해서 다 같이 갔다가 밖으로 한 것은 당시에 경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사로 빠진 거지 의도적으로 무슨 파가 갈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 전 대표가 저서에서 원내대표 즉 추경호가 당사로 오라고 해서 본회의장으로 오라는 내 메시지와 충돌이 있었다고 쓴 데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반론을 펼쳤다는 거죠 안철수가. 그러니까 한동훈은 본인의 책에서 원내대표는 당사 나는 국회 메시지 충돌이 있었다. 그래서 잘 못 모였다. 그럼 좌파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어. 내란 정당으로 몰고 가겠지 한동훈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철수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1차로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막고 있으니까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게 한 전 대표다. 보세요 이거. 경찰이 막고 있으니까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게 한동훈이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너는 왜 책에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한 거야? 자, 한동훈이 여기서 반론 펼칩니다. 알림 이런 허위 주장이 있다. 허위인지 아닌지 한번 까보자고 한번. 12월 3일 당시 한동훈 당대표의 이동 및 요청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네가 직접 쓴 건 아니지 그지? 이게 무슨 화법이야 이거. 자질 있으면 네가 네 언어로 얘기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변명을 한답시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반론입니다. 이동 중에 경찰의 국회 봉쇄 상황이 확인되자 11시경에 당사를 임시 직결지로 안냈다. 임시 직결지로. 그 다음에 본회의장으로 왔다. 그러니까 오케이 안철수의 말 중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임시 직결지. 임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임시 직결지로 안냈다. 그러면은 이게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게 TV조선 보도를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계엄이 선포가 되죠. 이제 의원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박수영이가 한동훈의 메시지를 옮깁니다. 한동훈이가 11시 5분에 기자회견
기자회견하면서 바로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면서 불법계엄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거든요. 그 전에 이미 10시 49분에 박수영한테 시킨 걸로 보여요. 왜냐면 한동훈이 당시 현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톡방이 없었거든요. 텔레그램 방에. 그래서 한동훈의 말을 옮기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맞겠습니다. 라는 한동훈의 메시지가 박수영을 통해서 텔레그램 방에 공유가 됩니다. 그다음에 박정하 당시에 한동훈 당대표의 비서실장이었어요. 박정하는 한동훈의 메시지를 또 옮기죠. 이게 지금 어딜 가라 이런 안내를 하기 전에 이미 불법으로 규정하기 바빠 한동훈은. 이거 자체가 이 사람 이상한 거예요. 의도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네가 뭔데 잘못됐는가.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파악하고 해설하고 그런 어떤 시기였습니까? 선포되고 직후인데 네가 무슨 권위로 그거를 잘못됐다 하는 거야. 저거 자체가 저거는 누군가와 결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11시 02분 주진우가 11시 2분경에 현재 국회 통제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이제 급박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김용태가 이제 11시 2분경에 경찰이 통제 중이다. 그러니까 이미 한동훈이는 잘 보세요. 불법 계엄이라고 규정하기 바쁘고 의원들은 상황 파악을 했는데 국회에 갈 만한 상황 아니라는 걸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 다음에 김용태가 11시 4분경에 잠시 후 비상의총을 개최하니까 의원님들은 지금 즉시 국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누구 말이에요? 원내대표 추경호. 국회로 모여달라는 말이 이미 11시 4분경에 추경호 원내대표로부터는 나와요. 한동훈 뭐하고 있었느냐? 11시 4분 잘 보세요. 1분 뒤 11시 5분에 한동훈 뭐하고 있었냐면 이거 기자회견하고 있었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잘못된 계엄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맡겠습니다. 자, 다시 갈까요? 리테이크 할게요. 영상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실질적인 조치를 하고 있었냐고. 그러면은 한동훈 너는 당시 텔레그램 상에서 봤을 때 불법 낙에 찍는 거에 혈안이었다니까. 박수영 박정하 다 남아있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세상에 이게. 그래놓고 변명한답시고 무슨 페이스북에다가 뭐 임시로 뭐 안냈다. 중요한 거는 추경호 의원이 너가 이제 영상 찍기 전에 바로 직전에 국회로 가라고 얘기한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란 말이야.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된 그 요인이 뭐냐면은 김용태도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국회가 봉쇄를 했습니다 얘기하잖아. 바로 배준영 원내 수석입니다. 모든 의원님들 당사로 모이시오.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의 독단적인 결정 때문에 국회에서 당사로 갔다라는 게 좌빨들과 사이비 보수들의 논리인데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야 이거 국회 못 들어가겠는데. 근데 한동훈은 계엄을 불법으로 낙인 찍기 바쁘고 그 다음에 추경호 의원이 11시 4분에 국회로 모이자 그러고 다른 의원들이 텔레상에서는 이미 이거는 못 간다. 당사는 모였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시 9분경에 추경호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회가 아니라 당사에 모십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들어갈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겠지. 민주당 것들을 보면 막 단 넘고 막 난리가 나는데 못 들어가는 의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이제 막아서고 있었으니까 당시에는 경찰들이 폭행회의 같은 거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11시 33분경에 당사에서 다시 국회로 가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국회로 가자. 그래 국회로 가자 하다가 12시 40분경에 국회의원들 한 190명 정도가 본회의장에 들어오고 01시 01분경에 의결안이 통과가 되거든요. 해제안이. 그러면 이 1시간 남짓한 시간 속에서 우왕좌왕 하다가 그냥 발표가 된 겁니다. 계엄 해제가 발표됐다고. 그렇게 상황이 종결된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꾸준하게 자기 책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이 뭐냐면은 책 속에서 한동훈이 주장한 바는 국회로 오라는 뜻을 공지한 것을 시간과 함께 명확히 언급한 것을 7차례나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7차례 국회로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내란이랑 상관없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 알리바이를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진우 의원을 통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재를 통해서 얘기했고 이분들도 당시의 진실을 다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떠넘기지 말고 다 얘기하라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히 한동훈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다 얘기하라고. 그러나 원내대표 발로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메시지가 몇 차례 발신됐고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내 메시지가 충돌했다. 이렇게 조장해보면 곤란해버리지. 추경호 의원이 먼저 너가 이렇게 뭐 리테이크 얘기하기 전에 먼저 국회로 가자 얘기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이런 혼선 때문에 본회의장으로 오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있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 어떤 그 현장 국회 입구에서 어떤 아수라장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해야 온전히 그림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잘 하지 않고 나는 국회, 추경호는 당사. 그러니까 나는 내란과 상관없고 그 다음에 좌빨들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 정당을 내란 정당으로 해산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위기였습니까 이게 지금. 재판에서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좀 증인으로 다 가서 12.3 계엄 당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다 말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정치라는 거는요. 사실의 몇 조각의 존재와 부존재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갈립니다. 그게 바로 정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실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하는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의 맥락, 당시에 있었던 일들, 각 의원들의 분위기, 당시에 당사와 국회 사이에서 있었던 경찰들의 숫자, 이 모든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 결론은 내란 정당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합법이고 내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국회 표결에 참여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세력들, 그리고 본인의 유리한 주장만 함으로써 이 정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게끔 빌미를 제공한 자, 이자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